좀비 거리라고 하죠. 네.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좀비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엎드려 있고 이런 마약거리에 대해서 많이 보셨는데 정확한 그 지역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스트리트입니다. 저는 2번 가봤는데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 동네 자체가 그냥 마약거리예요. 근데 한 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이. 그래서 약 한 4,000명 정도의 마약 중독자, 노숙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마약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걷다 서다를 반복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저희 조연출이나 카메라 감독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막 작전을 짰어요.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도망칠 것이며 아닌 척 어떻게 할 것이며 작전을 짰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가면은 막상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가도 저는 못 알아차려요. 느낌이 없는 거죠. 뭐 신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붙잡고 있거나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불편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딱 봐도 아,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내리지 마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뭐 아시아인들이고 또 카메라를 뭐 들고 있지 않아도 너무 티가 나는 거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곳곳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마약을 좀비처럼 보이는 그게 막상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카메라 찍으면서 갔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 아주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은 멀쩡하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약상인 거예요. 경찰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경찰이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죠. 왜 경찰들이 이렇게 단속하지 않느냐. 마약상들이 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바로 전날 총기 사고가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펜싱턴 그러더라고요. 거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마약 거리가 확장되는 거를 막으려고 한다. 더 이상 너 여기만 있어라. 저희도 사실은 막 취재를 하면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하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마약상들이 저희들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뭘 던지려고 위해를 가려고 한다든지 마지막에는 저희가 한 바퀴만 더 돌자. 왜냐하면 그림을 좀 더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이게 크락션을 울리면서 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막 영어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너네들 거기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상들이 저희들 이제 알아차린 거죠. 붕 해서 도망갔고 그 차가 따라오다가 신호에 막히면서 저희는 도망가게 됐고 그 차가 이제 못 따라왔는데 정말 신명감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따돌렸다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있는 스타벅스를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주사기를 버리는 통이 있더라고요. 쓰고 난 주사기를 잘 버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만연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마약거리가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고 이제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마약이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펜타닐은 뭐냐면요. 원래는 말기암 환자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쓰게 했던 이제 펜타닐인데 미국에서 아주 만연되어 있는 마약이에요. 왜 이렇게 펜타닐이 유행하게 됐느냐? 예전에 마약하면 저희가 뭐 마리화나다, 뭐 코카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건 비쌉니다. 그리고 재배를 해야 되거나 화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펜타닐은 알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쉽게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탁탁탁 찍어내면 약이 나오는 거죠. 약이 만들어지는데 싸겠죠.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약으로 나오는 이제 알약인 거고 그 알약을 또 쪼개서 다른 마약하고 섞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 패치, 진통제 그게 이제 마약으로 좀 이용되고 있거든요. 싸고 쉽게 많이 유통이 되면서 지금 미국 사회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또 펜타닐 말고 더 심각해진 게 자일라진이에요. 동물에게 쓰던 마취제였어요. 근데 이게 펜타닐도 단속이 심해지고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더 중독성이 강하고 더 싼 걸 찾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해독 치료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마약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젤리에 섞었다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마약이 더 싸지고 더 간편해지고 또 SNS를 통해서 더 쉽게 유통이 되면서 젊은이들이나 청소년한테 퍼지면서 다른 도시로 퍼져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마약 상황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대학교의 연합 동아리가 알고 봤더니 마약 동아리였다라고 나왔잖아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통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제 뭐 한국은 아직 뭐 미국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의 마약이 미국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마약 문제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생겨나고 있어요. 이 마약이 예전에 비해서 소형화되고 간편하게 제조가 가능하고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한국도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마약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이 됐던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작 자체부터 마약이 너무 좋아. 시작부터 펜타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릴 때 호기심에 친구들하고 그게
그게 이제 점점 욕심이 커지면서 중독성이 더 강한 걸, 환각성이 더 높은 걸 찾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끊어야 돼요.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마약 문제가 심각하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욕의 마약 문제 특별검사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특별검사한테 미국은 왜 이렇게 마약이 심각합니까? 했을 때 들었던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의료보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인 공적 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잖아요. 개인이 들어야 돼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에서 웬만큼 의료복지를 누리려면은 1인당 한 $500 정도는 한 달에 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마약 문제가 왜 더 심각해졌냐면은 팬데믹 시절에 뭐 정신적인 어려움들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겪는 사람이 늘었어요. 근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NS 쳐보니까 바로바로 진통제라든지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 그래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어쩌면 의료보험의 모순이 또 이런 걸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 정도의 모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SNS를 통한 유통이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SNS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조심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마약도 유명하지만 사실 총기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트럼프도 총에 맞았고, 오늘 기사 뜬 게 일론 머스크도 자기도 총 맞을까 봐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총기 사고를 왜 미국이 규제하지 않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이것도 참 해묵은 문제예요. 해묵은 문제예요. 미국은 총과 마약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부분들이긴 한데,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한 해 팔리는 총이 몇 정도는 될까요? 퀴즈는 5만 개. 우리 그럼 MC께서 10만 개? 10만 개. 2천만 정이에요. 1년에. 물론 이제 그 총은 미국에서 소비가 되겠지만 또 밀수를 통해서 중남미로 가기도 하는데, 한 해에 2천만 정 이상의 총이 팔려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총기 사건 현장을 가봤는데요. 2022년 5월에 텍사스 유베일드의 롭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0여 명의 어린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총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애틀란타에서 우리 교민 여성들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신 사건, 큰 사건도 있었고요. 갈 때마다 느꼈는데,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문제예요. 학교나 쇼핑몰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많은 이제 희생자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왜 총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있던 나라가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민을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인디언들하고 이렇게 막 갈등을 겪으면서 유럽의 이민자들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국가가 없었어요. 군대와 경찰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미 총이라는 무기는 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딱 처음에 왔더니 야생동물들도 있죠. 가정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총밖에 없었다. 그래서 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미국의 프론티어는 결국 총기 문화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부 개척 시대에 총을 가지고 결투를 벌인다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게 아니다. 미국이라는 것의 국가 정신이다. 국가를 만들게 됐던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는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수정헌법 제2조가 뭔지 아세요? 모든 국민은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답니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총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미국이 이렇게 총기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빚어지냐? 총기를 두고도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총기를 옹호하고 총에 대한 소유를 허용하자고 하는 측.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총기를 규제하자. 하다못해 최소한 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높이자라고 주장하는 쪽은 해리스 후보. 이게 딱딱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은 텍사스에 취재를 갔어요. 어떤 학부모 어머니가 자기의 딸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런 광경을 찍었는데 앞에 이렇게 전대 같은 걸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총이에요. 엄마가 총을 들고 등하교 시키는 거예요. 왜 가지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누군가 갑자기 공격했을 때 내가 우리 애를 보호해야 되니까. 약간 제가 좀 놀랬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총 쏘는 훈련도 해요. 사격장에 가서.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미국 전역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을 배워서 학교에 가서 혹시 이 학교에 어떤 나쁜 총기 난사범이 들어오면은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보여줄 겁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 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에요. 딸한테 누구야? 총소리 들렸어. 어떻게 할래? 하고 했더니 그 아이가 가방을 들고 막 뛰어서 구석으로 가더니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자기가 보이는 쪽은 등만 대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왜 저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 가방이 방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탄 가방을 체가방으로 써요. 네. 상황이 심각한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일은 아니잖아요. 네. 총기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기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총기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는데 저긴 총이 있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폭력적이지? 미개하지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알고 비판하고 알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꼭 좀 이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걸 역사를 이해하고 보면 또 안전장치라고 네. 꼭 필요한 필수장치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총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아주 이유 없이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다만 근데 이렇게 희생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